엄마는 늘 불안합니다. 처음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불안합니다. 기저귀는 지금 뭘 써야 하고 분유는 다음 단계로 언제 넘어가고 밥을 안 먹을 때, 잠을 안 잘 때, 또 손을 빨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엄마는 늘 불안합니다. 엄마였던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의 엄마로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의다 작가 심재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에 앞서 제 아이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첫 책을 냈을 당시 첫 번째 페이지에 있던 이야기를 말씀드려 봤는데요. 불안한 부모의 이런 모습. 이젠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 불안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뿐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 애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이렇게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아내는 내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더 뒤처질까봐, 혹시 학교에서 무슨 문제가 있을까봐 선생님에게서 문자만 와도 불안해 하더라고요. 그 불안함이라는 게 아이가 컸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부모들은 주변에 관련 서적이나 유명한 분들의 강의를 종종 찾아보게 되는데요. 그럼 이런 키워드들을 자연스럽게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부모가 아이를 키우며 해야 할 다짐 5가지. 자녀는 부모를 이겨봐야 한다. 아이에게 이야기할 때 3분만 참으세요. 또 아이의 입장에서 엄마 때문에 상처받고 화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체로 이렇게 부모가 더 신경을 써야 한다거나 부모에게 가이드를 주는,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소통하는 방법에 대한 콘텐츠가 주를 이룬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아이가 정상적으로 잘 크고 또 행복하다면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부모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모니까요. 제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만 늦은 시간 학원에서 돌아오는 중고등학생들을 보면 애처롭기 그지없습니다. 그런 아이를 위해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건 부모로서 당연한 일이긴 하죠. 하지만 그렇게 늘 아이가 우선이기 때문에 아이의 문제와 직면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모의 마음은 어쩌면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다는 사실. 지친 부모의 마음은 어디서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 회복이라는 것을 주제로 가져와 봤습니다. 과정을 함께하다. 아이가 커가는 과정에서 부모인 내 마음이 얼마나 건강한지, 그렇지 않다면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앞서 읽어드렸던 것처럼 육아를 시작할 때를 잘 생각해 보면 아이에게 무언가 더 보여주고 더 많은 경험을 주고자 부모의 욕심이기도 하겠지만 많은 노력이 시작됩니다. 육아가 힘들 부분을 잊고도 남을 만큼 그에 반응하는 아이가 신기하기도 하고 따라오는 아이가 대견하기도 하죠. 아이가 성장하는 모든 디테일한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행복이겠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점점 크면서 이건 싫고 또 저건 좋고 이렇게 자신의 생각들을 표출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아이에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만큼이나 아이와의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게 초반에 너무 집중을 한 탓일까요? 대화를 통해 더 면밀히 아이와 소통을 해야 될 시점이 왔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조금 무뎌지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아이가 어떤 얘기를 하면 그래? 잘했네. 그렇게 했어? 잘했어. 이런 식으로 결과만을 보면서 축하해주는 시간이 더 많아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도 부모를 잘 따라주던 아이가 갑작스레 달라졌구나, 이제 사춘기가 온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언젠가부터 이렇게 아이의 성장하는 과정을 띄엄띄엄 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느닷없이 사춘기가 오는 게 아닌 거죠. 사랑을 해도 사랑에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을 우리가 종종 하는데요. 육아에서도 사랑하던 시점이 있으면 아이가 크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부모도 노력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오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런 아이와 부모 간의 시차 좁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이게 격차라는 게 더 벌어지면 벌어졌지 좁혀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태어났을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다시 아이의 성장하는 과정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듯합니다. 잠시 제가 예전에 핀란드에 머물 때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여름 별장에 핀란드 가족과 함께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의 상황이
저희가 놀러 갔을 때 하고 핀란드 가족이 놀러 갔을 때 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핀란드 부모들은 아이들과 함께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산책을 합니다. 그 지역에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뭐 버섯이나 이런 것들을 막 따기도 해요. 저녁에 먹으려고. 그리고 또 저녁이 되면 핀란드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사우나가 원래 핀란드 말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뭐 이렇게 최신식으로 돼 있는 사우나가 아니고요. 재래식으로 돼 있는 사우나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나무를 패서 그 나무 장작을 땔감으로 해서 사우나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나무를 팰 때도 아이들과 함께 나무를 팹니다.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건 여자아이들이었어요. 이 여자아이들이 나무를 패는데 정말 괴성을 지릅니다. 와 하면서 막 너무 나무를 잘 패는 거예요. 네.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저녁 시간이 되니까 핀란드 엄마가 저희 아이를 이제 식사 준비를 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핀란드는 보통 손님을 초대하면 내오는 음식이 거의 똑같거든요. 어느 집을 가나 감자 요리가 있고 살몬, 연어로 된 요리가 있고 마지막으로 디저트로 블루베리 파이를 줍니다. 근데 이 블루베리 파이를 만들기 위한 밀가루 반죽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그 핀란드 엄마가 저희 아이를 부른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자. 저희 아이가 갔죠. 근데 그 당시에 저희 아이가 4살이었거든요. 4살 아이가 밀가루 반죽을 하자고 하면 잘 할 수 있을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막 밀가루 반죽이 아니고 이건 밀가루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막 바닥에서 문지르고 자기가 거기 엎어지질 않나 난리가 났어요.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였는데 그걸 보고 제가 급하게 달려갔죠. 달려가서 핀란드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초면에 실례가 많네요.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핀란드 엄마가 저한테 무슨 얘기지? 라고 하면서 대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린 아이들과 이런 과정을 함께 하려고 온 거 아니었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이 너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핀란드 부모들은 이렇게 어린 시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삶 속에서도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가르쳐주고 있었던 거죠. 그 모습이 아내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핀란드에서 돌아오자마자 아내가 뭘 하더라고요. 뭘 했냐면 쿠키를 굽기 시작합니다. 저도 쿠키를 처음 구워봤는데 방법이 그리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밀가루에 버터랑 같이 버무려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별 모양, 공룡 모양, 자동차 모양 이런 판형에 찍어서 쿠키 형태를 갖추고 나면은 적정 시간 5분에 구우면 끝이더라고요. 그러고도 이거를 바로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너무 뜨거우니까. 이런 과정들, 짧지만 이런 과정들을 아이하고 이제 함께 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아들이 쿠키가 내 입속으로 들어오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이렇게 과정을 통해 조금씩 이해를 하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내가 어떤 걸 갖고 싶거나 내가 너무 배가 고프거나 할 때 기다립니다. 예. 나한테 뭐가 올 때 시간이 걸리는 거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유럽의 식당에 가면 그 때를 쓰는 아이가 없는 것도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생각을 했죠. 저도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왔는데 나도 아이와 함께 좀 다른 이제 행태의 어떤 과정을 함께 하는 것들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아들하고 하기 시작한 거는 캠핑입니다. 캠핑을 처음 아들하고 둘이 갔을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여름에 가게 되면 저 혼자 쳐야 되거든요. 텐트를. 저 혼자 준비해야 되고 뭐 아들이 아무것도 안 한다기보다는 일단은 뭐 모르죠. 나이도 어리기도 했고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고 나니까 제가 이렇게 텐트를 치려고 폴대를 이렇게 연결하면 반대쪽에서 아이가 그거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잡아주기만 해도 굉장히 수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이제 고학년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텐트 내부 세팅을 하거나 이렇게 랜턴을 이렇게 레이아웃을 잡는 거는 완전히 자기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가 캠핑을 가면 뭘 하나요? 그러고 나서 다들 이제 불멍 하잖아요. 불멍을 하던 중에 아들이 갑자기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싫어?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너무 훅 들어와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들이 그 나이 때 볼일을 보고 나서 화장실 물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요거를 제가 몇 번 주의를 준 적이 있었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이런 어떤 사례들이 몇 개가 있으면 그럴 때마다 제가 주의를 줬던 것 같아요. 아들은 그게 조금 싫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물 내리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유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아들은 물 내려가는 소리가 무서웠대요. 네. 특히나 밤에 혼자 가서 볼일을 볼 때는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른의 입장에서는 간단하다고 생각했던 문제들이 아이에겐 간단하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랬구나. 그러면은 창피하지 말고 그때는 아빠를 불러. 안 무서울 때까지 아빠가 옆에 있어 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물을 자연스럽게 잘 내리더라고요. 이게 아이가 내가 고민하고 있었던 것들을 누군가에게 얘기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용기를 내서 자연스럽게 그 문제가 해결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대화가 캠핑을 하는 동안에 꽤나 많았던 것 같아요. 어느 시점이 되면 이게 꼭 캠핑이 아니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많겠죠. 이렇게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는 공통의 취미가 있다는 것이 여러모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저희 아이가 저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대화가 시작되는 게 아닌가 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는 바빠집니다. 이렇게 아이와 함께 과정을 함께 하기가 쉽진 않은 거죠. 저희 아이도 초등학교 4학년이 된 제 아들도 학교에서 방과 후에 하는 것들이 있고요. 운동이나 뭐 피아노 같은 것들. 그러니까 세어보니까 방과 후에도 스케줄이 어느 순간 굉장히 많아졌어요. 당연히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레 부모와 아이가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기 마련인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아이가 자신만의 과정들을 이제 독립적으로 해나가는 시기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동시에 부모에게도 주어진 시간이 조금은 더 여유가 생긴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렇게 아이가 여러 이제 활동들을 하는 동안에 조금은 거리를 두고 떨어져 지내는 시기가 온 거죠. 이때 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조금 여유가 있다는 가정하에서 부모인 내 자신에게 내가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아이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일 듯해요. 모든 직장이 다 그렇겠지만 직장인인 제 아내도 주중에는 상당히 바쁘거든요. 그럼에도 언젠가 갑자기 도자기를 배워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월요일 퇴근하고 저녁 늦은 시간까지 도자기를 배운 게 이제 한 몇 달 지났어요. 물론 아들과 제가 아내의 그런 과정을 함께 한 건 아니지만 도자기를 굽기 전이나 굽고 나서 또 도자기를 가져오는 날 공방을 꽤 몇 차례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자기 물레를 돌리는 모습을 보고 좀 신기해하기도 하고요, 아들이. 그리고 도자기가 실제로 나온 모습을 보고 그때 만들었던 게 이렇게 구워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재밌어 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관심을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아들하고 둘이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는 도자기를 열정적으로 잘 만들지만 나는 관심 없고 나는 생각해봤어. 나는 멋진 그림을 그릴 거야. 엄마가 도자기를 만드는 그런 열정적인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았나 보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을 한참 했어요. 그리고 한동안 꽤나 그림을 열심히 그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그리고 있어요. 부모로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는 모습, 그런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아이가 달라지는 눈빛을 보는 것만으로도 부모인 내 마음은 조금씩 회복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지금도 아이 챙기느라 정신없는데 제 아내도 그래요. 저도 그렇고 아이가 스케줄이 더 많아지니까 뭐 챙길 게 더 많고 스케줄 체크해야 될 게 훨씬 더 많아지긴 했죠. 이렇게 지금보다 더 부지런해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 또 무엇보다 잃어가던 내 자신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조금 더 부지런해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가 어떤 부모가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데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 아이가 잘 커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다니는 거죠, 뭐. 그게 제 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의식 중에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 부모가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부모는 곧 아이의 거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의 말투와 행동을 아이가 고스란히 따라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매 순간 발견하게 되는 일인데요. 저는 저희 부모님들이 다시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예. 당연히 그 꿈이 작고 크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거울이 되어 아이에게 준 그 긍정적인 열정은 언젠가 선물이 되어서 다시 부모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지금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과정이란 단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과정은 아직 완성된 결과가 아니라 불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아이가 옳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부모가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어느 순간 서로가 그걸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대화의 방식 자체도 많이 바뀔 테니까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는 결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아이의 시험 결과를 물어보기에 앞서서 그러니까 왜 이런 점수가 나왔는지, 그래서 앞으로 무엇에 더 집중하고 싶은지,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모라면 결과보다는 그 과정을 중심으로 대화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단순한 듯 쉽지가 않죠. 예, 저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꽤 오래전 직장 상사가 술자리에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던 게 문득 기억이 나네요.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딸이 아주 대학을 간다고 난리가 났더라고. 참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단 말이야? 껄껄껄. 그렇게 웃으면서 또 야근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그 직장 상사가 그 얘기를 했을 땐 제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 그게 무슨 얘기인가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 얘기가 어떻게 와닿냐면 딸이 크는 동안에 많은 과정들을 함께 하지 못했다. 이렇게 저는 들리는 거예요. 그만큼 공유하고 있는 무언가 과정이 없다는 건 결국 시간이 지나서 그 아버지가 더 나이를 먹었을 때 자식이 어떻게 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자식도 똑같이 하게 돼요. 나이가 들어서 다시 만났는데 공유하고 있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추억이 없다 보니까,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나 이런 것도 없다 보니까 어색한 상황들은 계속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만남의 횟수도 줄어들겠죠? 그 외로움은 결국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부모의 몫이 되는 겁니다. 행위 어떤 면에서는 아이가 옳을 수도 있다는 생각, 그렇게만 생각을 하더라도 부모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단순히 주입하기보다는 아이를 존중하며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아이 감정 상태를 그렇다면 먼저 읽어야겠죠? 다그치려다가도 아이의 표정 변화를 보면서 이야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부모가 변해가는 그런 과정은 고스란히 아이에게 영향을 주고 그것 역시도 부모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아이가 초등학생쯤 이런 집들이 되게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얘기냐면 아직 혼자 자는 게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안방으로 오죠. 안방으로 오면 엄마하고 아이하고 둘이 잠을 자고, 그럼 아빠가 쫓겨나가지고 아이 방에서 잠을 자는 경우가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요즘 한참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아내가 한번 출장을 간 적이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자리를 비운 거죠. 근데 그때 처음에는 아들이 너무 오랜만에 아빠랑 단둘이 있고 단둘이 자니까 굉장히 어색해 했었는데, 제가 그 동물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재밌는 지식들을 잠들기 전에 항상 얘기를 해줬어요. 얘기를 해줬더니 아빠 오늘 밤에 무슨 얘기 해줄 거야? 이러면서 제 얘기 듣고 싶고 아빠랑 너무 자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아내가 돌아오고 나서 바로 아내하고 잠을 잘 것 같지만 아들이 어느 순간 고민을 하더라고요. 오늘은 아빠랑 살까 엄마랑 살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마음이 열리고 닫히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왜 아이와 과정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한지, 또 부모 입장에서 왜 나만의 과정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그 과정, 불완전한 과정의 시간이 좀 더 촘촘할수록 뭐든 더 유연하게 해결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문제는 곧 부모의 문제이고, 부모의 상처도 곧 아이에게서부터 시작되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고 하는 거겠죠. 아이를 키우는 과정 속에서 너무 아이 중심적으로만 생각을 했다면 균형을 맞춰 아이와 함께 그 과정들을 함께하는 방법이 부모의 마음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